저는 사회과학 연구 방법의 반복론적 이원론인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접법의 의미는 대면 접촉을 통해 질의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면접법에서는 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기서 구조화된 질문이란 미리 준비된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구조화, 비표준화된 그런 질적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 둘 다 이용은 하지만 구조화된 질문보다는 비구조화된 비표준화된 질적 자료인 녹취록이나 면담, 일지 등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면접법에서는 이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면접법의 장점은 크게 네 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데, 우선 언어적 제약이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지법에서는 언어적 제약이 크다는 것이 단점이 되었는데, 이는 문맹자들한테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면접법은 면대면을 통해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맹자한테도 사용 가능하게 해서 언어적 제약 완화라는 것이 장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층적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심층적 답변은 수집하게 되는 자료가 깊이 있는 자료, 그러니까 의미 있는 자료를 잘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솔직한 응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교적 솔직한 응답을 구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면접법에서 강조되는 거는 면접 대상자와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사이에 그런 정서적 교감 등을 통해서 이런 솔직한 응답을 구현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레포 형성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연구의 유연성 허용입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대처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해서 자료를 더 얻는다던가, 아니면 부연 설명을 가능하게 해서 그 질문에 대한 오해가 없게 만들어준다던가, 그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면접법의 단점으로는 비경제적이라는 것이 제일 큽니다. 그 이유는 우선 면대면으로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들 뿐더러 그거를 할 수 있는 장소, 아니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관과 편견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층적 자료를 가져오는 질적 자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이나 편견이 결과에 개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합한 소수의 표본을 찾기 힘듭니다.
그 면접법에서는 여러 명을 엄청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합한 소수의 표본을 찾아야 하는데 그 질문지법에서는 대량으로 여러 명을 샘플링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인간은 다 행동과 생각이 다른데 소수의 사람으로는 적합한 표본을 얻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구자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여기서 보면 레포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전문자가 그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런 막 분위기 줘서 답변 유도를 할 때 전문가가 하는 것이 그런 전문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론적 이원론의 마지막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참여관찰법이 있습니다. 참여관찰법의 의미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주로 문화 인류학의 현지 조사에 활용됩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생활하면서 그것을 촬영하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이 촬영 기록으로는 동영상 자료가 있고 기록으로는 관찰 일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면접법에서 비구조화, 비표준화된 자료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을 참여 관찰을 했을 때 볼 수 있는 장점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심층적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언어적 제약을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같이 생활하면서 그 연구 대상자를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가 필요 없고 유아 그리고 원주민, 문맹자 다 상관없이 활용 가능한 연구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연구 대상자가 비협조적이라도 수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료의 실질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험법에서는 딱 정해진 그런 조작된 환경에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실질성이 떨어졌지만 이거는 그 장소에 가서 현지인들을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생한 삶의 모습을 그대로 포착할 수 있고 조작 및 통제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실질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관찰법의 단점으로는 면접법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던 실험법과 질문지법을 통틀어서 가장 비경제적인 실험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가서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엄청 많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만약 어떤 현상을 보기 위해서 그 장소에 가서 기다리면서 촬영을 하는 것이라면 그 원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다른 거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을 많이 할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적, 비언어적 자료를 해석할 시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될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돌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족을 촬영하기 위해 갔는데 그 부족이 만약 그 외부 사람에 대해서 비협조적이라면 그런 돌발 상황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있다면 그곳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예기치 못한 전염병 등으로 인해 돌발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찰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마지막 단점입니다. 예외는 존재하지만 그 관찰을 받는 연구 대상자들이 관찰자를 의식하여 행동을 평소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해법으로는 몰래 관찰한다던가 레포를 형성하는 게 있는데 몰래 관찰하는 것은 연구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실험 대상인 걸 알아야 하지만 몰래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런 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연구 윤리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이고 레포 형성은 정신적 공감대 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연구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걸 해서 구성원의 일원이 된다던가 아니면 친밀감을 높여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해법이 있지만 첫 번째 건 사용하지 못하고 두 번째 레포 형성은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